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매스스토리즈 그 16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영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해석기하의 가장 본질, 네. 결국에는 논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종합적인 방법의 기하학이든 분석적 방법의 해석기하학이든 과정 자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맞는지 남들한테 설득하는 거죠. 논증하고. 근데 이제 해석기가 가지는 장점은 직관이 필요 없이 단계적 사고 필요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계들이 전부 다 계산 속에 그냥 묻혀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두 정점이라는 건 고정된 점이라는 얘기예요. 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걸 왜 찾아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평면상에 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딘가 P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대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의 B가 2대 1인 점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2대 1이 되는 점. 어디서 2대 1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라고 했는데. 같은 거리면 미쳤나 봐요. 떨어진 잘 지적한 거죠? 예, 맞아요. 떨어진 네. 거리의 B가 일정한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두 개 고정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는 뭐냐. 예를 들면 고정된 두 개의 위치가 있고 네. 이 두 점을 바라보는 어떤 위치를 찾았을 때 거리의 B가 항상 2대 1이 되는 점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고 되게 여러 개의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거리의 B라는 것은 동일한 B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2대 1인 거? 그러니까 뭐 3대 1이든 4대 1이든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주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숫자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난 정해진 건가? 예.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M 대 N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죄송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고정된 값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예로 한 예로. 예. 두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는 뭐냐. 그래서 한 예로 뭐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그렇죠. 그러면 일단 두 정점이니까 A와 B의 위치는 고정된 거예요.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결정되어 있겠죠. 어떤 상수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점 P가 있어서 P에서 A까지 떨어진 거리 대 B까지 떨어진 거리의 B가 항상 2대 1이 됐으면 좋겠다. 거리도 줄까요? 한 뭐 6 정도 합시다. 6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점들의 자취가 뭔지가 궁금하다. 단 거리의 B가 1대 1은 아닌 경우로 제한하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미 알아요. 거리의 B가 1대 1이라는 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3분의 AB의 수직 이등 분선이 바로 그 자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외하고 1대 1이 아닌 경우만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니까 한 사례로 뭐 이렇게 6만큼 떨어진 두 고정점이 있었는데 2대 1인 점들을 다 찍어보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자취를 구한다는 건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찍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 형태? 곡선의 형태가 뭐니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어디에 그런 점이 있을까? 어디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 찍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짐작이 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엄청 무수히 많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막 2대 1로 막
이렇게 2대1 이렇게 조금씩 좁아들면서 막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도 있을 그러니까 것 그런 놈들을 다 찍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가 잘 보여지지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직관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직관도 훈련을 통해서 발달해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이따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지 좀 살펴볼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9명 정도의 고등학생은 그래도 그나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중 10명 중에 9명은 잘하는 중에 9. 예, 10명 중에 9명은 예. 수학을 좀 잘하는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좌표 평면에다 옮겨놓고 생각해보자. 계산해봐야지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A점의 좌표는 원점. 6만큼 떨어져 있다 했으니까 6,0이 되겠죠. 네.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은 x, y. 그러면 PA 거리는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 PB의 거리는 요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의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2대 1. 네. 그러면 이런 비례식이 성립하면 뭐 분모 분자의 관계로 봐도 좋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2배 루트 x-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랑 같아야 돼라는 식을 얻게 되죠. 네. 양변 제곱해주면 4배에 x의 제곱 빼기 6이 12x 더하기 66의 36 더하기 y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4x 제곱에서 x 제곱 빼주면 3x의 제곱. 4y 제곱에서 y 제곱 빼주면 3y 제곱. 그다음에 12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48x 더하기 36 곱하기 4니까 4, 6에 24, 4, 32, 144는 0. 이런 식으로 얻게 돼요. 양변 다 3으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48 나누기 3하면 3, 1은 3, 18이니까 36, 18 빼기 16x 더하기 144 나누기 3 해주면 3, 4, 12, 24니까 3, 8에 24, 4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요점 P의 X좌표, Y좌표가 만족시키는 관계식이에요. 많이 익숙하죠? 오, 예. 이거 뭐의 방정식 같아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처럼 생겼어요.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x제곱 빼기 16x니까 16의 절반 8 제곱한 64가 필요해요.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16x 더하기 64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그럼 64 더해줬으니까 다시 64 빼줘야죠. 더하기 48은 0. 그러면 이 부분이 x 빼기 8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요 놈은 64 빼기 48 해주면 6 1. 네. 그래서 마이너스 16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6 되겠죠. 그러니까 4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8,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봤을 때 원이 됐으니 일반적인 경우도 아마 뭐가 될 것 같다? 원이 될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는 아마도 뭐 같다? 원이다. 원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원이요. 처음 주어졌던 A점하고 B점하고 어떤 관계를 만족시키는 원일까요? 위치가. 이 원의 중심인 8,0은 도대체 어떻게 어딘가요? 찍혔을까요? 8,0이 여기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점을 00하고 60 0,0하고 6,0 알았을 때 이 점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심하고 반지름이 도대체 처음 주어졌던 얘네들하고 이 B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결정된 값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결론만 알아요. 원이다. 원이다라는 걸 알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케이스로 설명해봐라고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정점으로서 떨어진 거리니까 두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가 원이 됨을 보여주세요. 아 그렇게 묻는 거 많이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두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원임을 보여라. 단 비가 1대1은 아니다. 그랬을 때 아까처럼 일반적인 경우 두 정점 A를 원점으로 잡고 B를 X축에 놓자. 그러면 두 정점이고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A가 0은 아니어야 되고 네.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점 P를 X, Y라고 두게 되면 거리의 B를 M 대 N이라고 뒀을 때 당연히 B니까 M, N은 다 양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PA 거리고요. 요것 때 PB 거리는 루트의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M 대 N. 그러면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전 제곱해주면 M 제곱에 X의 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N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다 빼주면 M 제곱 빼기 N 제곱에 X 제곱 M 제곱 빼기 N 제곱에 Y 제곱 마이너스 2배 A의 M 제곱에 X 더하기 A 제곱 M 제곱은 제로. 얘로 양면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대1은 아니기 때문에 M하고 N은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이고 안 같으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M 제곱 빼기 N 제곱분의 2A의 M 제곱에 X 더하기 M 제곱 빼기 N 제곱분의 A 제곱 M 제곱은 제로. 역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원일 것 같다. 사병 원이다. 원이다. 자, 근데 어떤 원인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게요. 모르겠는데요. 네,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원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중심하고 반지름 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기하가 가지는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해석기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원이에요. 단 1대1은 아니고 이 원을 사실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왜 아폴로니우스의 원일까요? 이것이 원이 된다는 걸 처음 밝힌 사람이 아폴로니우스.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예요. 모든 건 거기서부터 출발이군요. 수학은 대부분 다 거기서 출발했다라고 보죠. 특히 이제 논증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걔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 어쨌든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인물은 해석기하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 사람이에요. 네, 엄청 오래전. 그 당연히 아까처럼 하지는 않았겠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의 고정점이 일단 그려져 있고 한 점 P가 있어서 PA 대 PB가 M 대 N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점 P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점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AB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점이니까 P를 움직일지언정 어쨌든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두 변 PA 대 PB가 M 대 N으로 일정해지는 P가 어떤 점이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B, 얘 대 얘랑 관련된 네, 기억나요? 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얘 대 얘랑 얘 대 얘가 어떻다? 같다. 거꾸로 얘 대 얘랑 얘 대 얘가 같아지게 요 점을 찍어주면 꼭지점하고 이었을 때 각의 크기가 이등분이 된다. 이것은 외곽의 이등분선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얘 대 얘랑 얘 대 얘가 같아지고 거꾸로 그렇게 외분하는 점을 찍어주면 네. 외곽이 2등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리의 B구나 했을 때 B에 대한 삼각형의 명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닮은 꼴에 대한 이야기 빼놓고는. 그래서 이걸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버뜩 떠올라요. 그렇죠. 버뜩. 그러면 A, B 선분을 MD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점을 찾아서 P하고 이어주게 되면 이 점 C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이각하고 이각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이번에는 MDN으로 외분하는 점도 찾을 수 있겠죠. 네.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래서 그 점을 D라고 하게 되면 D점하고 P점을 이었을 때 요 외곽이 또 이등분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요 전체가 180도잖아요. 오, 네. 그럼 여기 2등분, 여기 2등분 했으니 요 사이각은 90도예요. 90도. 그러면 P점에서 C하고 D를 바라본 사이각이 직각이에요. 네. 우린 뭘 하냐면 원이 있을 때 반원의 원주각이 항상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따라서 두 정점을 바라본 사이각이 직각을 유지하는 이런 점들은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둘레 위의 점들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MN으로 그 B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을 바라본 사이각이 직각이 되니까 언제나 요것을 지름으로 가지는 원주 위에서 점 P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관계식도 궁극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한 끝점으로 가지는 원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요. 계산을 해서. 네. 근데 그 계산의 과정은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으로만 접근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반 기하, 종합 기하학적인 접근 방법들이 항상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그것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안 보이는 막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해볼까? 좌표 평면을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연습할 때는 다방면 계속 예, 고민하고 해보는 게 좋아요.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 기하,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일반 기하에서 했던 모든 명제들을 좌표 평면으로 끌고 와서 한 번씩 연습 삼아 해봐야 돼. 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들을 해보고 나면 굉장히 선택의 빨라지겠네. 폭이 넓어지고 빨라지고. 예, 시야도 대단히 확대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능력들을 키워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떠한 삼각형을 네가 그리건 꼭지점에서 맞은편 대변에 내린 세 개의 수선은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 그 점을 수심이라고 할 네. 거야. 증명했던 거 기억나죠? 네. 이거 똑같이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증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산을 최대한 쉽게 하고 싶으면 BC를 X축 위에 옮겨 놓되 그 상태에서 좌나 우로 평행이동시켜서 A점이 하필이면 Y축상에 똑 떨어지게 둘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임의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0,A, B, 0, C, 0라 하여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다만 삼각형을 이루려면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B하고 C는 같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두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수직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아니까 요 일단 꼭지점 A에서 밑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그냥 Y축 자체인 거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번엔 이 직선이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고 이 직선이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두 직선의 Y절편이 뭐한다? 만난다. 예,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런 것만 보여주면 수심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것과 같네요. 예,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찾는 방법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들. 그 내분점 찾는 거, 뭐 n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네. 뭐 이런 거,
y좌표 마찬가지였고 외분점 여기만 바꿔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종합기하에서 증명했던 내용들을 해석기하로 바꿔줄 수 있다. 바꾸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넓어지겠네요. 예, 또 이렇게 한번 만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데카르트가 대단했던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 대수학은 대수학이고 기하학이면 기하학이지 이건 별개의 학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합해버렸어요. 대수학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기하학 문제를 대수학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그것을 활용했을 때 좀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